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 잉글리시의 쌤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왕초보를 넘어서 우리가 그 50 잉글리시 학습법의 그 기초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학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초반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학원 직강하는 거하고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왕초보 클래스를 그 DVD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아니면 학원에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왕초보를 공부를 안 하시니까 복습이 안 되겠지만, 그 기초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그림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할 거예요. 첫째 번 강의만 제가 연결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두째 번 강의부터는 이런 소개가 없이 직접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주로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암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문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암기하고 이제 문법을 합쳐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암기를 좀 하고 또 문법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방향을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10개의 문장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10개를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경우는 뭐 두세 번 들으면 그냥 기억되지만, 저같이 이제 35이 넘은 분들, 이런 분들 한두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암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제가 문장을 기억하도록 이런 그림을 만든 거죠. 제일 먼저 그 0번부터 여기 쭉 보면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가 9번까지 1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그림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왼쪽에는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 이제 우측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이제 하면은 첫째 번은 이 전체 그림의 얘기니까 주입니다. 주. 1번은 그네. 영어로는 swing. 2번은 monkey고요. 3번은 letter. 4번은 elephant. 5번은 soda. 6번은 cellular phone 혹은 electronic device 이렇게 하셔도 돼요. 책에는 아마 electronic device로 되어 있을 거예요. 7번은 giraffe. 8번은 CD player 혹은 twins라고 하셔도 돼요. bicycle 혹은 bike. 그래서 1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기억을 해보세요. 자,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은 monkey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elephant, 우측은 giraffe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다시 3등분을 했습니다. 앞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 여기서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 여기는 좀 구조가 좀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작은 그림이 3개가 있고 3개의 그림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고, 4번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의 이름이에요. 7번도 이름. 그래서 앞으로 10장의 그림이 나올 텐데, 1번은 요건 좀 특별해요. 1번만 여기만 제하고 다른 그림들은 1번, 4번, 7번은 그 그림의 이름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 전체는 주고요. 1번은 swing, 2번은 monkey, 3번은 letter, 4번은 elephant, 5번 soda, 6번은 electronic dictionary or you can call this cellular phone. giraffe 8번 CD player, you can call this twins. bicycle or bike. 그렇게 해서 기억이 되신 거를 이제 왕초보 할 때는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그리고 또 뭘 배웠냐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뭐를 변해야 생각이 단어하고 구하고 절로 바뀌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배열이 어떻게 돼요?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죠. 왜 배열이 중요해요? 영어는 토시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토시는 배열, 즉 평소물 만들 때는 오형식이잖아요. 그죠? 오형식을 따라서 나열하면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문법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생각이 단어하고 구하고 절로 바뀔지, 또 이거 어떻게 나열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영문법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우리 생각이 단어하고 구하고 절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어는 8가지 종류가 있어요. 팔품사라고 그랬죠. 형용사구는 몇 개 있다? 4개 정도. 부사구는 2가지 정도. 셋째는 명사구는 3개가 있고요. 형용사절 2개가 있고, 부사절 7개가 있고, 명사절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종류가? 우리의 생각이 다양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은 전명구로 표시되어야 되고, 어떤 생각은 ing로 표시되어야 되며, 어떤 생각은 왼절로 표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복잡 다단한 생각을 다 표시하는 그러한 구문들이,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구를 몰라요. 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구,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럼 이걸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위에서 있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여러분 단어 아주 간단한 I like you, I go there 이런 식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쓰는 문장을 보고 여러분의 위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중학교는 다 나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기초적인 영법을 하는 거예요. 이 왕초보 때도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또 하느냐? 왕초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영문법 그러면 아휴 그 골치 아픈 거 또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좀 영문법에 대해서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문법의 얘기를 하지 않고 영문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충의 얘기만 했어요. 근데 왕기초에서 배우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영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초보에서 배운 그 정도에 만족하시는 분들, 즉 어디 가서 여행하면서 돈을 쓰시려고 하면 문법을 안 하셔도 좋아요. 이게 대부분이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분이 있죠.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애들 영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3주간에 4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 연수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시기 전에 부모님이 이걸 좀 공부하세요. 부모님이 영법을 아시죠? 애들은 당연히 알게 돼요. 부모님이 영법을 모르시죠? 애들 영법 공부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혹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야 내가 공부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요 간단한 거 몇 개만 알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금방 해요. 부모님이 영법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영법을 우리 아빠는 지금 전화에 지금 투부정사 외우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만 갖고 이런 동영상 한두 개만 보면 애들 영어 그만 끝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기초반을 2달에 끝납니다. 2달에 끝나는데 우리가 10번 모여요. 한 달에. 그래서 이제 2달이면 20번 모이거든요. 그래서 20번에 걸쳐서 우리 기본적인 그러한 영문법을 마스터하고 또 영어 독해하는 거, 영작하는 거, 오형식 사용하는 거 이런 걸 다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학원 강의를 이런 PPT를 써서 하기 때문에 또 이 PPT를 써서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일일이 제가 그 와이트보드에 이걸 적지 않아도 되고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걸 보시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기를 좀 덜 하시게 되고, 저도 시간을 많이 절약해서 더 많은 양의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동시에 이런 것을 또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고 어쩌면 이 기초본만 하셔도 굉장히 영어를 잘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그거 외에도 한동현 1시간 동안 영어로 말해봐 그랬을 때 이걸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 기초반을 우선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왕초보의 그 복습이 여기 있군요. 우리가 암기를 10개 문장을 했어요. 그죠? 그럼 그것에 대한 응용 문장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토리텔링 짧은 영어를 30개씩 90개를 했어요. 그리고 문법 개념은 배제기, 배열. 영어는 배열이 중요하다. 왜? 영어는 토시가 없기 때문에. 재료는 단어하고 구다. 기본 원리는 명사에 관한 원리, 동사에 관한 원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요번에는 뭘 하냐면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왕초보를 넘어서 영문법을 좀 조직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영문법을 몰라. 그럼 제일 먼저 영어에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데 틀린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틀린 말을 했어. 그것도 맞는지 틀린지 몰라. 왜? 법을 모르니까. 그죠? 영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한 6개월, 1년만 하면 될 걸 막 3년씩 해도 안 돼요. 왜? 문법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죠? 자신이 없다. 뭘 모르면? 영문법을 모르면. 영어를 배우는데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영문법을 모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매일같이 스트리트 영어 10개 정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20개, 30개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게 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10개 정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한 200개 정도? 그래서 전번에 여러 배우신 거가 중복되는 것도 있겠고, 가능하면 이것도 기초반이니까 쉽게 좀 하려고 해서, 그 다음에 100문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매번 10개씩 좀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100문장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좀 푸시를 좀 하고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2달 동안에 한 개씩 10개 하면 한 달에 100개 끝나거든요. 그 두째 번 달에 응용 문장을 9개가 있어요. 9개가 된 걸 동영상을 해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법 숲을 조직적으로 공부해 나가자는 거죠. 자, 우선 스트리트 영어 해보죠. 이미 다 아시는 거 많을 거예요. 따라서 hi. hi는 안녕하는 거예요. 그죠? sure. sure는 누가 말을 했을 때 내가 sure 그러죠? 물론 그런 거야. Sam likes 한효주. Isn't it? Sure he likes. 물론이야. 그렇지. 그죠? when. 여기 when도 있고 where도 있고 what도 있고 모든 의문사는 그 자체가 질문이 된다 그랬어요. when. 언제? 야, 우리 캠핑에 가자. 언제? when. 8월달 가는 것 어때? 야, 그때 비 오지 않을까? 야, 7월달에 장마 다 왔잖아. 오, that's a good idea. when 같은 거. maybe. 그럴지도 모르죠. 내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요번에 우리 평창 그거 우리가 나가 개최하게 될까? maybe. 이렇게 그럴지도 모르죠. sorry. 자, 전번에 우리가 I am sorry는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잘못했을 때. 남자친구한테 잘못했을 때 무조건 I'm sorry 하세요. 와이프한테 잘못했을 때 무조건 I'm sorry 하세요. 근데 시간을 딱 맞춰야 돼. 여자친구한테 잘못한 건 무조건 I'm sorry 돼. 그러면은 가래로 막을 거를 호미로 막는 데 그랬잖아요. 아니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데는 거 있죠. 하여튼 그건 뭐냐면은 적시적타에 I'm sorry를 날리면은 나중에 비용이 덜 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때 sorry는 좀 다른 거예요. I'm sorry 내리는 건 미안해 잘못했어. sorry 올리면은 뭐라고 하셨죠? I beg your pardon. 그리고 what did you say?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No way.
No way. 절대로 안 돼. 선생님, 이 클래스 학교군요. 학교 이제 졸업반이 되는데 한 과목을 택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그거 택하지 않고 졸업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No way. 학기말 고사 안 보고 A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No way. 절대로 안 돼. Awesome. Awesome은 야 멋지다. 그 티네이저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Awesome. 조금만 뭐 이렇게 좀 멋있는 거 있죠. 그럼 얘들은 무조건 awesome이에요. 나도 그런 게 생각난다. 어렸을 때는 그 티네이저 때 뭐 16, 17 그러면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쁘니까 자기 몸이 그리고 몸이 항상 잘할 때니까 굉장히 명랑해요. 그래서 뭐든지 봐도 멋있어요. awesome. 예쁜 여자애 지나가 awesome. 멋진 차를 봐 awesome. 뭐 했어 awesome. 셀룰러폰 하나 샀어. 아이폰을 샀어. 애들이고 awesome. 멋있다는 거예요. exactly. exactly는 상대방이 뭐를 하는 걸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장구 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all you have to do 이렇게 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mean I have to study every day? 이렇게 내가 exactly 네가 말한 게 정확하게 맞아. 그래 exactly. 자, 그럼 so what? so what? 그러면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so 그래서 무엇이냐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그래서 so what은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uper. super라는 거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 굿이 있어. good, great, great, good. 그 다음에 super. 그 다음에 excellent. 사람을 칭찬할 때 제일 먼저 great, great job, good job 이렇게 얘기해요. super, 잘했어, excellent. 이렇게 등급을 매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점점 세지게 얘기해. 처음에 만나자마자 excellent. 그러고 그 다음에 good 그러죠. 그러면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good, good, good job, great job, super, super, great, good, good. 그 다음에 excellent. excellent은 진짜 잘했을 경우에. 예, 그래서 10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걸 복습하는 걸 해요.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 클래스는 이제 짧은 영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문법도 해야 되고 10개의 문장도 기억도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복습은 여러분이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아이템이 나와 있죠. 그 아이템을 누르시면 그게 한 광기가 그걸로 돌아가요. 그래서 반복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연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복습의 이것도 아직까지 아까 조금 전에 한 거 zoo, swing, monkey, ladder, elephant, soda, cellular phone or electronic dictionary, giraffe, twins or CD player, bicycle or bike. 조금 전에 우리가 암기한 거죠.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걸 기억한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10개의 문장을 기억합니다. 요 문장들은 여기에 붙는 거예요. 여기. 일단 내가 저 모든 동물들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왕초보를 할 때 첫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당황하실 것 같아서 0번의 문장은 how is everything 그래서 how is everything. how is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100문장을 하실 때는 요 몇 개 우리가 이것도 고치고 아마 이것도 고쳤을 거예요. 한두 개 고친 게 있는데 그것을 원래 책에 나오는 문장으로 full sentence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0번은 일단 네가 저 모든 동물들 기분이 좋아질 거야. 좌안인과 미셸이 사귀는 사이죠. 어느 날 좌안이 전화를 걸을 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얘가 좌안이가 하는 얘기가 야 동물원에 말이야 새로운 사자들이 왔대. 너 그거 보러 가지 않을래? 네가 그 모든 동물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근데 여자애가 좋아 그러자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얘가 기분이 나쁜 게 아직도 풀리질 않았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 남자가. 야, 너 왜 그래? 왜 기분이 나쁜데? 할 수 없이 얘가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야, 내 차가 또 망가졌어. 이거 5번째 진짜 정말 창피해 죽겠는 거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내 차를 고칠 필요가 있어. 누가 얘기해요? 여자애가. 남자애가 일단 네가 저 모든 동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2번은 아픈 원숭이가 있어요. 조련사가 잡으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픈 원숭이가 잡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주사 맞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얘가 꾀를 내는 거라. 야, 난 내일 하루 종일 눈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막 흔들려요. 이 사다리는 고물상에서 정크야드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거려요. 이게 좌과 미셸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쭉 해갖고 엘리펀트 트래킹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쯤 왔을 때 아저씨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걸 봤어.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죠. 그래서 아저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아저씨 제가 뭔가를 가져다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3번 아저씨 내가 뭔가를 당신에게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요? 4번 거기까지 이제 끝나고 4번은 다른 스토리예요. 4번은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얘기인데 이 아저씨가 코끼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코끼리가 당뇨병에 걸린 거라. 근데 뭘 먹고 있어요 지금? 사과 먹잖아 사과. 근데 얘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돈을 물어내야 돼. 벌금을 내라 벌금. 한 번 사고 쳐 10만원씩. 이 아저씨는 지금 120만원 받아요 한 달에. 사과 먹었죠? 발각됐죠? 10만원이 깎였어 이제 110만원이야. 조금 있어 보지만 알지만 얘가 또 뭐를 깔아뭉개요? 셀룰폰. 그것도 10만원이야. 그죠? 그리고 이번엔 이건 벌금만 10만원이고 요즘 셀룰폰 80만원 하시는 거 아시죠? 80만원 또 물어줘야 이거를. 그럼 얼마야? 집에 20만원 갖고 가.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아저씨가 짜증나는 거야. 이 자식아 너 오늘 사과 몇 개 먹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오늘 사과 몇 개 먹었니? 조련사 아저씨가 합니다. 그때 얘가 보니까 그래서 이 코끼리는 이 코끼리를 한 바퀴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뺑 도는 거 이게 보통은 50만원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해서 1불만 냅니다. 1불 1000원만 내면은 한 바퀴를 빙 동네를 다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타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탔는데 코끼리가 좀 늦어요.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It will take more than 2 hours to complete the tour. 그래서 he offered him a drink. 야,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뭐 마실래? 그랬더니 얘가 나 가능하면 다이어트콕을 마시겠습니다. 왜 다이어트콕? 얘가 당뇨병에 걸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조심하는 의미에서 다이어트콕을 먹겠습니다. 5번 나는 다이어트콕을 먹겠습니다. 4번 너는 도대체 사과 몇 개 먹었어? 3번은 좌니가 지나가면서 뭔가를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요? 2번 내일 하루 종일 눈이 왔으면 좋겠어. 1번 나는 하루 종일 나는 가능한 빨리 내 차를 고칠 필요가 있다니까. 0번 야 네가 일단 모든 동물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죠? 6번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그 소다를 줘서 이제 먹고 있죠. 마시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저씨가 탔어요. 그리고 이제 가자! 가는데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아저씨가 내려와서 보니까 깨졌어요. 이건 도대체 누구의 셀룰폰이야? 신경질이 나는 거야. 누가? 아저씨가. 7번 이제 그건 또 이제 그대로 스토리가 끝나고 다른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 다른 스토리는 이 아저씨가 말이에요. 조련사죠 조련사. 누가 같이 있어야 돼? 동물들. 근데 생뚱맞게 아저씨가 나무에 올라가서 뭘 하시는 거예요. 기린이가 눈이 좋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보여. 딱 왔어.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7번 아저씨 그 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8번 이 아저씨하고 기린하고 얘기하는 그 아저씨를 보니까 쌍둥이가 아는 아저씨예요. 동네 사람인데 얘네들이 야구를 했어 낮에. 그랬더니 시끄럽게 떠든다고 잠잔다고
조용히 해!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래 얘들이 이 아저씨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나는 저 사람 썩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9번 얘들 기린도 이제 동물을 타는 저건데 얘들은 이 동물원 안을 한 바퀴 돌아요. 코끼리는 어떻게 한다? 코끼리는 전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여긴 타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한 바퀴를 돌고 오니까 재밌는 거라 동생이 그래. 야 형한테 한 바퀴 더 타면 어떨까 했더니 형이 준엄하게 꾸짖어. 야 엄마에게 한 바퀴만 탄다고 약속했잖아. 야 사람은 약속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어. 너는 약속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야.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어쨌건 0번부터 이러한 방법을 따라서 10개의 한국어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일단 네가 저 모든 동물들보다 너는 낫게 느낄 거야. 나는 가난한 빨리 내 차를 고칠 필요가 있어. 누가 얘기해요? 일단 저것은 좌한 얘기입니다. 나는 내 차를 고칠 필요가 있어. 미셸 여자애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하루 종일 눈이 왔으면 좋겠어. 원숭이가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뭔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좌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산을 넘어오니? 그것은 조련사가 얘기하죠. 나는 다이어트콜을 마시고 싶어요. 좌한 얘기하죠.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셀러폰입니까? 이것은 조련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린 얘기해. 기린. 여기서는 원숭이도 얘기하고 기린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나는 그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얘기하죠.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야. 쌍둥이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퍼즐을 일시정지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10개의 단어를 그림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네가 저 모든 동물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저씨 구에서 뭐 하세요? 너는 사과를 오늘 몇 개 먹은 거야? 9번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의 한국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게 한국어 문장이 기억되신 분들은 영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과를 공부하실 때 첫째 번단은 10개의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어 문장과 그 다음에 영어 문장.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I need to have my car fixed as soon as possible. I hope it snows all day long tomorrow. Can I get you anything? How many apples did you eat today? I would like to have a Diet Coke. 여기 I would like to는 제가 풀었었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줄여서 얘기를 해요. I'd like to. I'd like to는 뭐뭐를 하고 싶다. I'd like to have a Diet Coke. Whose cellular phone is this anyway? What are you doing up there? I don't like him that much.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Otherwise, no one will trust you. 그래서 한국어 문장 10개, 영어 문장 10개, 그 다음에 그림 10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장을 기억하는데 이 문장 외에도 응용 문장이 있어요. 응용이 9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로 시작하는 게 9개 있단 말이에요. I need로 시작하는 게 9개, I hope 9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영어 실력은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이런 문장을 Once you see all those animals, you should feel better. 이것의 응용 문장이 뭐냐면 네가 일단 그의 책을 읽으면 너는 그의 철학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Once you read his book, you should understand his theory or philosoph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응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건 몇 형식이에요? 0번 3형식이에요. C. 여기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에요. feel이니까. 딱 보니까 아하, 여기 뒤에 형용사 오면 되겠구나. 아, 여기 명사 오네. 그러면 요 문장이 어떻게 구조되는지 알기 때문에 단어를 바꿀 수도 있고 구를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절을 바꿔서 얘기를 해도 그것은 문법에 맞을까 틀릴까? 맞겠죠? 그게 영어 되는 거예요. 암기가 돼 있죠? 문법을 통해서 자꾸 응용하는 거예요. 물론 문법을 통해서 영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암기한 문장을
한 문장에 9개씩만 하면 토탈 1000문장을 하실 수 있어요. 100문장이 900문장, 그리고 원래 있는 100문장, 1000문장. 1000문장만 여러분이 잘하셔도 영어를 꽤 잘할 수 있죠. 근데 저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영문법을 통해서 영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하고 조금 비슷하게 반 정도 받고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 이 기초 영어반의 목적이에요. 절대로 쉽진 않아요. 왜? 매과 이렇게 숙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그걸 해오시면 여러분 반드시 영어를 성공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이란 게 뭐 있어? 문장이란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 안에 단어 구조를 나열한 것이었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뭐로 바꿔야 돼? 단어나 구나 절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나열한다? 오형식을 따라서. 자, 오형식은 오형식대로 법칙이 있고, 의문문은 의문문대로 법칙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의문문은 그렇게 지금 공부 안 하고 나중에 공부할 텐데, 오형식을 보는, 오형식을 따라서 나눈단 말, 그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빨리빨리 단어 구조를 나누고 그것을 빨리빨리 배우라면 영어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것은 영문법의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 몸소 여러 가지 문정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이 책, 법을 연구해서 이렇게 대문을 연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영문법의 내용을 알게 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왕초보를 하시는 분들은 그 개념 정도를 배우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영문법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배우게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실 거죠. 지금부터는 뭘 공부한다? 영문법 숲이 있단 말이에요. 숲이. 그래서 숲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뭐 토익 문법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수능에 혹은 토플에 그 영문법을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이런 차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영법 숲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영어 문장을 조직적으로 또 쉽게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 영문법 숲을 만들었어요. 영문법이 이렇게 보면은 꽤 많습니다. 또 어떤 걸 어디서부터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전체를 요약하는 거를 갖고 있으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차트를 그릴 줄 알면 돼요. 근데 얼핏 보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그 제가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개씩 이걸 뜯어가 가면서 우리가 이 전체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조금 노력하시면은 이 전체 숲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요. 그리셔야 돼, 이걸. 그리고 자꾸만 내가 설명을 드리듯이 여러분도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법이 그대로 들어와요. 한 1, 2주를 하시면요, 한 2, 3주를 하시면은 금방 영문법의 전체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게 시간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 이게 도대체 뭐지? 답답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걸 좀 줄여서 여기 반을 잘랐군요. 보세요. 이거를 다 없앤 거예요. 이거를 빨간 거로 쓸게. 이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 쓱 잘라서 버린 거예요. 이거 이 두 큰 덩어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는 게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요거의 내용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이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그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설명하는 것에 대한 example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단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오형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문장들을 사용하거든요.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거든요. 그때는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런 문장들과 좀 친해지십시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차트를 어떻게 그리느냐.
제일 먼저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문장이란, 문장의 요소란, 문장의 종류란, 문장의 오용식이란. 네 개. 사실은 이게 제가 강의할 때 학원에서는 문장이란, 문장의 요소란, 문장의 요소, 종류, 그리고 문장의 오용식이 이 밑에 있었죠. 근데 이게 스크린이 작아가지고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쓰니까 여러분 쓰실 때 문장이란, 문장의 요소, 문장 종류, 밑에다가 문장의 오용식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우선 네 개의 질문을 여러분이 이제 쓰셨어요. 이렇게. 영어는 요 네 개의 질문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영문법은 끝나는 거예요. 영문법 그거밖에 안 돼요. 제일 먼저 쉬운 거부터 하죠.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 아래 단어하고 구하고 절을 나열한 거예요. 그 문장이란 단어, 구, 절, 그리고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 문장 안에 보면은 단어하고 구하고 절 같은 게 있는데, 구하고 절은 좀 빼놓고요. 구하고 절도 단어와 같은 기능을 해요. 빼놓고요. 단어들. 이 단어들은 문장 안에서 쓰일 때, 문장이 안에 있을 때는 어라고 부르고, 문장 바뀔 때는 사라고 불러요. 어하고 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예문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Sam went to the United States to see his kids. 샘은 그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1년에 이제 한두 번 집에 가는데 11월 달에 가요. 이때 이제 추수감사절 Thanksgiving이기 때문에 이때 가는데, 그때 이제 누가 샘은 미국 갔어요. Sam went to the United States to see his kids. 애들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랬을 때 샘은 이게 명사의 명사, 고유명사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샘하고 곧 밑에 봐요. I saw Sam this morning over there. 미국에 갔다는데 샘은 아침에 저 골목길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럴 때 I saw Sam this morning over there. 이때 샘과 이때 샘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첫째 번 문장에 나왔을 때는 이 샘이라는 명사가 주어로 써서 주어. 근데 이 둘째 번은 목적으로 썼다. 목적어. 그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얘가 어떤 데는 똑같은 단어라도 주어로 쓰이고 하나는 목적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영어는 토시가 없어요. 샘은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샘이라고 하는 단어 끝에다가 은자를 붙이잖아요. 은자가 뭐라? 토시. 조사 혹은 토시. 이게 붙여가지고, 이게 한국말은 이것이 그 단어가 목적어인지, 뭐 샘을 여기서는 샘을 이렇게 붙이겠고요.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아는데, 영어는 단어만 있고 토시가 없기 때문에 위치, 배열이 중요하다. 배열. 또 한 가지, 요게 여기 I자 있잖아. I자라는 것은 I saw Sam this morning over there. I자는 문장 안에서는 어라고 불러요.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근데 이것을 사전에 있을 때, 사전에 이렇게 I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배워서 쓰는 건데, 이 I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있을 땐 이것을 대명사라고 그래요. 즉 문장 밖에 있을 때, 문장에 쓰여지지 않은 단어들, 이런 애들은 전부 사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종류가 몇 개 있다? 8가지 있단 말이에요. 팔품사. 문장 안에서 뭐라 부른다? 어라고 불러. 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연결어, 수식어,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장이란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하에 단어 구조를 배열하는 거. 영어는 배열이 중요해요. 왜 배열이 중요해? 토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둘째는 단어들이 I자 같은 단어는 문장 안에서는 주어라고 부르지만 문장 밖에 그냥 I만 덩그러니 있을 땐 얘를 뭐라 부른다? 대명사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자라는 거, 팔품사, 어자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째 번 문장의 요소. 문장의 요소는 문장의 요소, 주된 요소하고 또 종속적인 요소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에서 주된 요소는 Sam이라는 주어, 그 다음에 went라는 소수어가 주된 요소예요. 나머지 to the United States to see his kid, 이건 부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사는 이것은 종속적인 요소예요. 얘들은 여기 종속적인 애들이고, 주된 요소는 Sam과 went라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장을 보더라도 거긴 주된 요소가 있고 또 종속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요소는 크게 나눠진다. 주된 요소와 종속적인 요소인데 지금은 모르셔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뭔지를 배우게 돼요. 근데 문장의 종류가 있어요. 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요. 구조상으로 종류를 나눠봐요. 혹은 의미상으로 나눠봐요. 구조로 따지면은 구조가 복잡하다, 뭐 간단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예요. 단문, 중문, 복문. 의미상으로는 평의, 감기, 명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기호문, 명령문을 우리가 줄여서 평의, 감기, 명, 혹은 평자를 형이라고 바꿔봐요. 형의 감기명, 형이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뭐 형이 감기명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의미상으로는 5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기호문, 명령문. 평서문은 주어가 뭐뭐 한다는 거예요. 의문문은 뭐뭐를 하니, 감탄문은 꽥 놀라는 거, 멋있는 거. 기호문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게 되길 바래. 명령문,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쓰는 거. 그러한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 간단한 애들, 또 의미상 평이 감기명. 자, 이거 봅시다. Do you like her? 요 너 그녀를 좋아하니? 이것은 주어 동사가 1개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요런 애들을 단문이라고 그래요. 단문. 자, 그런데 간단한 문장이죠. 근데 중문은 뭐냐면요, I like her but she hates me. 나는 그녀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녀는 나를 싫어해. 그리고 가운데 but라는 게 있죠. but. 요걸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등위 접속사라고 그래요. 똑같은 애들을 앞에다 하나 뒤에다 놓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들을 뭐라 한다? 중문이라고 그래요. 중문.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Do you like her 같은 거는 뭐 I like her 이런 것은 동사 이런 문장이 2개가 안 돼요. 그 단문인데 그 밑에 나오는 문장이 복문이에요. She doesn't know that I like her.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이런 문장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돼도 좋고 안 돼가도 좋아요.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거니까. 단지 문장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린 것 뿐이에요. She doesn't know that I like her.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 이 that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네들 명사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문장 안에 절이 들어있어. 절이 들어있는 애들 복문이라고 그래요. 복문에 들어가면 시제 일치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장은 이런 문장 단문, 이런 문장 중문, 이런 문장은 복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단문, 중문, 복문 혹은
평소문, 의문문, 감탄문, 기호문, 명령문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못 알아들으세요.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단문, 중문, 복문 혹은 평소문, 의문문, 감탄문, 기호문, 명령문을 여러분이 빨리빨리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오? 이걸 잘하면 돼요. 단문 짠, 중문 짠, 복문 짠, 평소문, 의문문, 감탄문, 기호문문을 쫙쫙 얘기할 수 있고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게 뭐라? 단문, 중문, 복문을 빨리빨리 못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소문, 의문문, 감탄문, 기호문, 명령문을 말했을 때 잘 못 알아듣고 내가 그거를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를 막연하게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못하시는 거예요. 이까지 공부하는데 뭐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이게 1년이 걸리겠어요? 10년이 걸리겠어요? 6개월이면 뚝딱 끝나는 거죠. 빠른 사람 3개월이면 끝나요.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여러분 잡으세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은 제가 오늘 이거 하세요 공부하잖아요. 그것만 충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끝난다니까. 그렇게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걸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의 요소란 문장의 종류했죠. 마지막은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문장의 오형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요건 뭐냐면 단어들의 배열하는 거야, 배열. 영어는 배열이 중요해요. 왜 배열이 중요하다? 영어에는 토시가 없어요. 토시. I like 한효주. 제가 한효주 씨 팬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루에도 영어 가르치느라고 한 수십 번씩 한효주를 이름 부르는데 그런 걸 알라나 말라나 모르겠지. 자, 그럼 나는 몰라도 되고 괜찮아요. 나는 한효주를 좋아한다. 자, 요랬을 때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토시가 있어, 토시. 난, 너니, 이게 주어이기 때문에 는자를 붙인 거거든요. 영어는 I가 주어예요. 이게 I를 번역하면은 얘가 나라는 뜻이에요. 는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나자를 붙이고 주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는자를 붙이는 거예요. 요게 한효주 나오죠, 한효주. I like 한효주. 이게 목적어입니다. 근데 영어는 한효주만 딱 얘기를 하고 여기 뭐 토시를 붙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붙여? 뭘 붙여? 한효주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에는 을를 붙이고 주어는 는을 붙여요. 또 동사에는 좋아한 다자를 붙여요. 그래서 다자가 붙으면 문장의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는자를 붙이면 말이죠. 얘네들이 앞에 있거나 이렇게 앞에 있잖아. 이거를 뒤로 가져가서 뒤로 가져가. 그러면 한효주를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는자가 붙은 애들은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항상 우리가 무엇으로 인식한다? 주어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I자가 이 동사 앞에 있어야만 주어로 우리가 인식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어는 뭘 중요해? 단어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배열,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배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건 그 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장을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 아래 단어 구조를 나열한다 그랬죠. 이때 법칙을 크게 얘기하면 영문법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영문법 줄여서 딱 그거만 얘기하면 오형식이 되는 거예요. 오형식. 그러니까 오형식에 의해서 이런 뭘 나열해? 단어나 구나 절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은 주어를 놓고, 일형식은 주어를 놓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놓으라는 게 법칙이에요. 이 형식은 주어를 놓고 서술을 놓고 보어를 놓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서술어. 근데 주어 다음에 서술어를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동사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바꿔 얘기하느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동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nterchangeabl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저렇게 얘기를 해도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서술어 혹은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 모든 것이 배열이에요, 배열. 영어는 어떤 걸 제일 먼저 배열하오?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를 놔요. 서술어를 놓은 다음에 보어를 든지 목적어, 목적어 2개, 목적어, 목적보를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 동사까지 무조건 같죠.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얘가 이런 동사인지 이런 동사인지를 나중에 이제 따지게 돼요. 어쨌건 여러분이 문장의 오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이라는 것을 만들 때 오형식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배열한다 그러는데 무슨 문장을?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기호문, 명령문 있잖아요. 어떤 문을? 평서문. 평서문을 만들 때 쓰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도 이것에 관한 법칙이 있어요. 의문문을 나열하는 법칙이 따로 있어요. 또 감탄문, 기호문, 명령문도 얘를 다 나열하는 법칙이 따로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말이에요, 이게 쉬워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I like 한효주. 이건 평서문이에요. 그죠?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해? 앞에다 두 점 하나 뚝 붙여. Do I like 한효주? 의문문이 된 거예요. 평서문은 그대로 있죠. 이렇게 한 개만 붙이면. 명령문은 어떻게 해? 명령문은 주어를 잘라버려. like 한효주. 한효주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오형식만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는 의문문, 감탄문, 기호문, 명령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된 요소라는 애들하고 종속적인 요소라는 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6개가 있어요. 주어, 봐요. 동사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뭐라고 써야 돼, 여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사로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해요? 서술어, 서술어라고 써야 돼. 근데 조금 공부하다 보면 서술어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서술어로 쓰나, 주어로 쓰나, 이게 되네. 이게 왜 동사로 주동목보 4개, 주동목보를 얘기하면 그게 기억하기 쉬워. 주서목보 발음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주동목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연결어, 수식어, 이게 6개가 있어요.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는 문장 안에서 뭐로 부른다? 6개 어로 부른다. 바로 이거예요. 문장 밖에서는 단어들을 뭐라 부른다? 사라고 그래요. 사, 팔품사. 그래서 이 어가 6개 있는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무슨 요소라고 그래요? 주된 요소라고 그래요. 연결어하고 수식어를 종속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요. I like 한효주 so much. 나는 한효주 많이 좋아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어죠, 주어. 무슨 요소일까? 주된 요소예요. like 동사죠. 무슨 요소일까? 서술어죠. 주된 요소예요. 한효주 목적어죠. 무슨 주된 요소예요. so much는 부사예요. 부사니까 부사죠. 그러니까 종속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 문장은 주된 요소 아니면 종속적인 요소, 즉 주어, 서술어, 목적, 보 아니면 연결하는 수식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6개. 그런데 문장 밖에서는 팔품사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팔품사,
문장 안에, 예를 들면 I like 한효주, 이때 I자는 문장 아니니까 주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 사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전에 I라는 게 있죠. 거긴 뭐라면 대명사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대명사. 그래서 팔품사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팔품사 제일 먼저 주어 없스, 명사라는 데에서 명사, 그리고 크게 나눠서 동사라는 데에서 동사. 근데 명사하고 이름이 비슷한 대명사가 있어요. 명사는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고요. 대명사는 그걸 대신 쓰는 애들을 얘기하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형용사. 또 명사 앞에 붙는 애들이 전치사라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동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감탄사, 오 마이 가시 이랬을 때 감탄사, 오가 그 감탄사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에서 접속사, 문장을 길게 만드는 접속사. 명사 동사를 이렇게 나누세요. 명사 동사, 명사하고 이름이 비슷한 대명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명사 앞에 붙는 전치사. 이게 단어들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꽥 놀래는 감탄사, 접속사는 문장을 길게 만드는 아이들. 그래서 문장 밖에 사전에는 이런 종류의 단어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애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전에 있는 애들의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는 동사의 주어의 역할을 해요.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단어들입니까? 사전에 명사라는 애들이에요. 서술어,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사전에는 동사라는 애들이 들어가서 돼요. 목적어는 어떤 애들이 되죠? 명사가 들어와서 됩니다. 보호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와서 보호가 돼요? 그것은 문장 밖에서 명사라는 애들이 들어와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된 요소는 명사, 동사, 명사, 명사. 그래서 주된 요소는 명사하고 동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적인 요소는 어로 따지면 연결어하고 수식어. 연수가 뭐냐면, 연수가 한다, 연수. 연수. 연결어는 접속사, 관계사, 전명구가 있어요.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문법을 공부한다는 건 문장이란 문장의 요소, 문장의 종류, 문장의 오형식을 알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장이라는 건 다 지금 설명이 끝났다고요. 문장이란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칙의 단어 구조를 나열한 것이다. 문장의 요소는 주된 요소하고 종속적인 요소가 있다. 주된 요소는 주어, 소설, 목적, 보어, 그리고 연결어, 수식어. 걔들을 사로 나눠보니까 주된 요소는 명사하고 동사, 연결은 접속사, 관계사, 전명구,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 그럼 문장의 종류는 구조상으로 나눌 수 있고 의미상으로 나눌 수 있고, 구조상 간단한 애들, 중간치기 복잡한 애들, 의미상으로 평의, 감기, 명. 문장을 나열하는 배열의 법칙은 문장의 오형식. 그래서 1번과 문장의 종류하고 문장의 오형식은 이거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만 공부하면 돼? 여러분이 뭐만 공부하시면요, 문장의 요소, 문장의 요거, 주어, 소수로, 목적보, 연결어, 수식어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 즉 앞으로 뭘 공부하느냐? 명사에 대해서, 동사에 대해서, 접속사에 대해서, 관계사에 대해서, 전명구에 대해서, 형용사에 대해서, 부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영문법 끝이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이 명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까짓 게. 동사, 얘네들 뭐가 이렇게 무섭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건 요거는 연결은 어렵지가 않아요. 요거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거만 알면 돼요.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저하고 영어 공부하실 때는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먹으세요. 아, 이까지 게 얼마나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할게요. 간단하기 때문에 명사를 공부하실 때 네 가지를 공부하시면 돼요. 명사의 기능. 기능이라는 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얘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 무슨 일을 하고,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보호의 역할을 하나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명사의 종류는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 이 접속사는 이런 건 좀 나중에 할게요. 걱정 마.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명사하고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형용사를 공부할 때도 명사를 공부할 때하고 똑같아요. 하는 기능이 뭐냐? 단어가 뭐냐? 단어인 형용사는 뭐냐? 구인 형용사는 어떤 애들이냐? 절인 형용사는 누구냐? 부사, 기능, 단어, 구, 절. 그죠? 부사, 수식하는 애들,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는데, 형용사를 공부할 때 4개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부사를 공부할 때 몇 개예요? 4개. 똑같아요. 어떤 거를 공부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배워야겠죠? 근데 4가지를만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동사를 공부할 때는 5개를 공부하셔야 돼요. 기능, 똑같아. 기능. 단어, 구 똑같아요. 근데 단지 동사는 절이 있어요, 없어요? 절이 없어요. 그리고 조동사라는 거, 준동사라는 거를 동사를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이 조금 넘어서 내가 이제 줄여야 될 텐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과목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10분, 15분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50분짜리 강의가 될 거예요, 실속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트를 하루에 3번 정도 그리세요. 아주 중요해요. 자꾸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자꾸 그려보시라고요. 그럼 제가 강의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동영상은 반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케이?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그리면 좋은데, 실제 문장이란 무엇인가? 문장의 요소, 그래서 셋째 번은 문장의 종류, 넷째 번은 오형식, 요소, 주된 요소, 종속적 요소 쭉 해서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2개. 그것은 명사하고 동사. 그것은 크게 하면 형용사하고 부사예요. 여기 나오거든요. 명사를 공부할 때 4개, 동사는 5개.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겠고요. 여러분이 좀 공부하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념적인 거를 공부했어요. 왕초보 하시는 분들. 이제 요를 조직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문법, 뭐 학문 정도는 안 되지만 영문법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법 차트를 그려서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에 대해서는 한 3번 정도를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게 되면 반드시 영어를 쉽게 정복하고 외국에 유학 나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또 영어를 잘해가지고 나가면은 더 잘해서 오시게 되죠. 오케이?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